안녕하세요. 영어 사운드를 파헤치는 남자 영사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번 제가 직접 작업을 맡게 된 영어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후시를 다 따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믹싱에 들어간 영화인데 윗단에 봐보면 이제 오리지널 소스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감독님께서 따오신 소스들이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후시로 앰비언스랑 다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았고, 오리지널 소스가 내가 이기면 우린 헤어지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환풍기 소리도 많고 뭔가 하는 소리도 많고 해가지고 이거를 후시를 다 따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됐죠. 내가 이기면 우린 헤어지는 거고 네가 이기면 우린 그대로인 거고 이 후시를 땄을 때고, 후시가 없었던 오리지널 소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면은 내가 이기면 우린 헤어지는 거고 네가 이기면 우린 그대로인 거고 울리는 공간에서 따신 것도 뭐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런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어간 사운드 소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답은 그냥 후시 말고는 없는데, 이런 어떤 라이브함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그래도 적어도 접지 노이즈는 안 들려야 되거든요. 접지 노이즈가 어떤 거냐면은 그 마이크와 녹음기 혹은 마이크와 케이블 사이에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자가 뭐 결합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헐거워져 가지고 접지당이 잘 묻지를 않아 가지고 삐 하는 접지가 안 된 전기 노이즈가 들리는 게 있거든요. 적어도 그것조차는 안 들려야 되는데 그게 들리는 데다가 환풍기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해서 결국 후시를 진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내가 이기면 우린 헤어지는 거고 이 앰비언스가 살짝 너무 큰가 싶기도 해가지고 계속 이 볼륨을 맞춰주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줘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딱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나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줘야 돼요. 나레이션이 싱크, 이쪽 여기 오리지널 소스의 싱크에 맞춰줘야 흡족해 하시겠죠. 아, 맡기길 잘했다 하고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오리지널 소스를 들려드리자면은, 이거는 그래도 나름 감독님께서 후시를 따셨던 소스예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뭔가 헤이 하는 그 전기 노이즈 들리고, 그 울리는 공간에서 너무 마이크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이크를 가까이 댈 경우에는 그 저음 부밍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저음이 너무 세져요. 훅 하는 소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후시를 땄을 때에 이런 식으로 됐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또 한번 맞춰보죠. 뭐 싱크는 이쯤이고, 여기 앞단에 리전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주고, 그리고 얘를 너무 볼륨을 녹음을 했을 때 당시의 볼륨으로 제가 맞춰놔가지고 녹음이 살짝 너무 높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단 낮춰놓고, 얘도 파형이 조금 높다. 얘가 높게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눈싸움을 시작하기 전 여자는 남자의 손을 묶으며 아이고 너무 높다. 눈싸움을 시작하기 얘가 너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꾸 내리기만 하면은 뒤에 부분들이 잘 안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높은 애들, 요 녀석을 이렇게 눌러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믹싱의 기본은 천하장사 소세지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어차피 후반 마스터단에서 프랑크 소세지처럼 뚱뚱하고 빵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눈싸움을 시작하기 전 이것도 뭐 오리지널 소스 문제를 듣자면은, 큰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남자가 묻자 아 이게 울리는 소리 때문에 저음이 너무 세져서 그렇구나. 요것도 역시나 뭐 후시를 때려서 그 안에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남자가 묻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뭐 너무 별다른 게 없어가지고 후시를 때려버리면은 보여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냥 천하장사처럼 그냥 얄쌍하게 만들었다가 요 마스터단에다가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녀석들. 그리고 이 컨펌된 소스들에다가 컴프 하나 매겨주고, 역시나 뭐 승리의 RX, 그 승리라고 빅뱅 승리 말고요. 근데 이게 후시를 이미 딴 거라 가지고 보통 이 기본값이 12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리덕션 값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3 아니면 4 후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걸 왜 굳이 또 매겨주느냐, 화이트 노이즈 없애려고 하는 거죠. RXF 저 보이스 디노이즈 저거는. 그래서 가끔 저 RX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애주는 노이즈 제거 툴로 자꾸 이해를 하세요, 이거를. 왜냐면은 디노이즈라고 되어 있거든. 이 단어가 참 상품을 팔아먹을 때 이 네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얘네들도 자선 단체가 아닌데 당연히 제품을 팔아먹으려면은 요런 끌리는 단어, 디노이즈, 노이즈가 완전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때리는데, 사실 이 용도는 화이트 노이즈를 없애는 거에 거의 진짜 뭐 얘만큼 좋은 거는 제가 못 봤어요. 하고 밑에 깔리는 소리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구동을 할 때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기가 루핑이 되면서 이 진동판을 떨구잖아요, 이 마이크에. 그 소리가 화이트 노이즈가 되어서 생기는데, RX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럴 디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아예 주변 소리까지 다 없애주는 녀석이 있어요. 이런 녀석도 있긴 한데, 얘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대사만 심팍하게 없애주느냐, 그게 아니지. 그냥 대사도 깎아먹죠. 무조건 깎아먹어요. 그냥 이런 노이즈 게이트 류들은 무조건 원본 소스를 깎아먹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짜 낮게 작게 한 3, 4 거의 아니면 뭐 2 이렇게 깔아도 되고, 그래도 한 3, 4 정도 이런 정도로 가면은 대사는 안 깎아먹고 얘가 화이트 노이즈만 정말 귀신처럼 싹 잡아주거든요. 얘만 한번 들려드리죠. RX가 없을 때 그 안에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남자가 묻자 여자는 하는 게 있죠. 그 안에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남자가 묻자 여자는 많이 잡아지죠. 이 화자가 말을 하는 대사의 성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뭔가 되게 듣기가 싫어져, 소리가. 그래서 RX는 절대 마법의 툴이 아닙니다. 저것만 걸면은 노이즈가 뭐 마법처럼 없어질 거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완전 진짜 극단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긴 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컨텐츠로 쭉 만들어 드릴 거긴 한데, RX7에서 이 웨이브 트랙을 불러온 다음에 이 스펙트럼 그래프를 보면서 잘라주고 없애주고 하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봐보면은 요 일직선에 요거 보이시나? 요거? 얘가 뭐 하나가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턱 하는 게 여기에 이 밑에 깔려진 이게 뭐다? 대사 성분. 근데 대사 성분에 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없앨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없애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성분이 갑자기 쑥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잘 가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자면은, 눈을 감았다. 얘를 한번 극단적으로다가 없애볼게요. 여기에 이 성분 하나 하면은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다. 힝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로 갑자기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왜냐하면은 녹음된 소스를 어떻게 가감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이 아직 현대 인간이 갖지를 못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막 분리가 되고 뭐가 되고 막 한다는 거 뭐 그런 있긴 하지. 근데 그거는 제조사가 알고리즘을 만들 때에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데모 버전을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 한번 그거부터 한번 의심을 가져보세요. 왜 얘네들을 트레일러 비디오를 봐보면은 와 정말 판타스틱하게 막 바뀌는데 내가 하면은 왜 안 될까? 그걸 한번 따지고 보면은 당연히 이 알고리즘 얘네가 짰을 때의 상황과 조건에서는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상황과 조건에서 벗어나면은 얘네가 찍어놓은 트레일러 비디오처럼 판타스틱한 결과물은 안 나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만 가지의 상황과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뭐 귀신처럼 그렇게 잡아준다? 그거는 아직은 어불성설인 기술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수많은 노이즈 게이트류들을 다 다뤄봤지만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거는 아이조토페 전마들 건데, 아이조토페 거라고 해도 무슨 매직처럼 막 갑자기 진짜 마술사 하면 해리포터가 나와가지고 막 볼드모트를 때려잡듯이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냥 저게 끝이야. 그냥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은 잘 해주는데 그 상황과 조건을 벗어나는 순간 얘가 갑자기 희미해져. 이건가? 저건가? 아예 모르겠다. 아몰랑 이러면서 갑자기 놓아버려. 저런 알고리즘을 만든 제주사가 상정을 해놓은 상황과 조건에서 벗어나면은 그런 판타스틱한 결과물이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서로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믹싱 기사한테도 괜히 이거 없애주세요. 트레일러 비디오 보니까 이런 거 되던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내가 따온 사운드가 제주사가 상정을 해놓은 상황과 조건에 맞질 않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서로 편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해를 더 잘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감독님께서 시계 초침 소리를 따달라고 하셔서 이것도 따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싱크를 최대한 맞추어서, 시계 초침이나 분침은 그 싱크만 한번 맞춰놓으면은 틀릴 리가 없잖아. 뭐 전 세계가 다 24시간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맞춰놓으면은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얘도 좋아.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저음역대를 늘리기 위해서 요 컴프로를 썼어요. 제가 이거는 음악 만들 때 베이스류에 많이 거는 컴프레서거든요. 요 녀석 아주 괜찮아. 이 녀석 아주 그냥 신박해요. 그래서 요 녀석으로 뭔가 그 착각 하는 소리가 좀 더 울리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사운드 디자인이라고까지는 또 뭐하고, 이건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오리지널 소스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이걸 그대로 안 갖다 쓴 이유가 너무 주변 소리가 너무 커 하는 게. 그래서 최대한 제 작업실에서 통제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소리들을 따서 입힌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시를 남자 배우분, 여자 배우분, 그리고 나레이션에 이제 BGM도 이렇게 입혀놨는데, 앰비언스랑 BGM이랑 대사랑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게끔. 볼륨 조절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당연히 대사 기준이지.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대사가 이제 천하장사 소세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천하장사 소세지 두께에 맞추어서 다른 여자 배우분 후시와 남자 배우분 후시의 볼륨과 그리고 시계 초침의 볼륨, 이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게끔 해서 믹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 사운드의 기본 구성은 뭐다? 이렇게 앰비언스 따로, BGM 따로, 그리고 효과음이라고 해서 여기는 시계 초침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사, 이렇게 이 트랙들이 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물론 후시가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 촬영 당시에 주는 그 라이브함이랄까, 그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후시를 가게 되면은 다 삭제를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이 조금 반감이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은 동시 녹음을 할 때에 리허설이라던가 이 동선이라던가 이거를 쌀벌하게 계산을 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뭐 금전적 여유도 그렇고 뭐 로케이션 할 때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그냥 후딱후딱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깝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사운드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 시나리오와 연출을 더 돋보이게끔 할까, 이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연출
기술들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거는 진짜 쌀벌하게 통제가 되고 리허설도 어마무시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컷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동시 녹음이 실수를 할 이유가 없는 컷들이라는 거지.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영화 촬영 현장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을 쌀벌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 녹음을 할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때마다 막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이거 다시 찍읍시다, 저거 다시 찍읍시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식은 아예 그냥 동시 녹음 말고 내장 카메라 마이크로 딴 다음에 후시를 가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동시 녹음 비용을 후시 녹음에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라이브함이 없어져. 근데 라이브함을 살리고 싶어. 그래서 동시 녹음을 썼어. 근데 노이즈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가야지. 아니면은 진짜 쌀벌하게 동선을 짜야 되는데 그 동선에 무조건 붐마이크가 딸 수 있는 최대 한계선까지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1m 이내예요. 그러니까 붐마이크가 배우분 입으로부터 떨어져서 1m 이내로까지는 들어와야 그나마 쓸 수 있어요. 그나마. 그러면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노이즈 뭐 차 소리 없애주세요, 매미 소리 없애주세요, 새 소리 없애주세요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깔고 가야 되는데 그나마 대사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도 영상적으로 잘 붙으니까 그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안 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영화 촬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뿅!